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47살의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악에 받쳐 살아왔고 저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원수를 제대로 갚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다시 만난다면 저에게 그때의 제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평범한 가정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신 남들과 다르지 않은 집안이었죠. 그런데 제가 16살 때 아버지에게 큰 화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회사 대표가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겼거든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회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을 했고 모든 정황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셨고 그다지 오래 계시지는 않았지만 감옥에서 나오신 이후 아버지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매일같이 술만 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시다가 간경화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다녔던 그 회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쭉 지켜본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늘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에게도 제 결심을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이야. 그것 때문에 네가 발목 잡힐 필요는 없다. 복수가 삶의 목표면은 그 삶을 사는 네가 얼마나 힘이 들겠니? 마음속에 항상 원한을 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돌아가신 네 아버지도 그걸 바라시지는 않을 게다. 넌 그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저는 복수를 꿈꾸면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는 어머니가 온갖 일을 하며 제 뒷바라지를 해주신 덕에 저는 무사히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인 23살에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저의 모든 원망의 화살은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회사의 대표에게 향하더군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는 여느 학생들처럼 즐거운 캠퍼스 생활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늘 어떻게 그 나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까 하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세운 계획은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죠. 허무맹랑한 소리였지만 그것을 목표 삼아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고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교환학생으로 외국 생활도 했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석사를 병행하면서 끊임없이 스펙을 만들어 갔습니다. 정말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일과 함께 공부를 병행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복수가 저의 원동력이 되었고 저는 제가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28살이 되어 드디어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난 뒤 교수님의 추천서와 도움을 받아 마침내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 교수님은 저에게 대기업에서 저에게 딱 알맞는 자리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 그 회사에 들어가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수님께는 정남건설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의아해했지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임원과 연주를 대어 절 그 회사에 꽂아주셨죠. 그렇게 그 회사에 무사히 입사한 저는 회사에서도 줄을 잘 선 덕에 처음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교수님 덕에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꽤 좋은 성과를 거둬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은 사람들 눈에 띄었고 대표 역시 저를 눈여겨보았었죠. 회사 생활은 제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외 공사 쪽을 확장하고 싶어하던 대표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대표는 저를 믿고 신임하게 되었고 우연을 가정해 본인의 딸과 저를 잘 해보라면서 소개해주기까지 하더군요. 사실 아내 없이 딸과 살고 있다는 대표의 가족까지 함께 엮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대표의 몰락이었지 그 가족까지 엮이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대표가 몰락한다면 가족에게 영향이 안 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가지지 않기로 마음먹고 좀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대표는 미리 제 뒷조사를 했을 테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름을 바꾼 상태인데다가 양친 모두 돌아가신 이후로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힘으로 살아온 건실한 인재 정도로만 아는 듯 했죠. 그런 저와 혜린 씨를 엮어준 이유는 결국 대표에게는 능력 있는 집안과의 만남보다는 똑똑한 대릴 사이가 필요해서였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대표 및 임원들의 눈에 들도록 지내며 회사를 다니다 보니 다니면 다닐수록 대표가 회사를 더러운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공사 대금을 떼어먹기는 일쑤였고 자신의 눈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거나 리베이트를 주는 업체와만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탈세는 기본이었죠. 저는 회사의 이면을 알게 될수록 대표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의 눈에 들어서 회사의 임원이 된다면 제 계획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저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혜린 씨와 결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몇 년 뒤 우리 부부는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저에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날 정도로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면서도 아버지 앞에서와는 달리 제 앞에서는 애교와 유머도 많았죠. 저와 취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싸울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항상 마음속에 원함만 품고 살아온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심으로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나니 더욱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졌고 그럴 때마다 저는 대표를 향한 칼날을 더욱더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런 독한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의 사이는 언제나 좋았고 3년 뒤에 딸도 하나 더 낳았습니다. 저를 꼭 닮은 딸까지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내가 더욱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더군요. 대표의 만행에 임원들의 각종 비리로 찌드는 회사에서의 생활은 꽤나 힘이 들었지만 집에 오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집에서만큼은 저도 다른 행복한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느낌이 들었죠. 주말이면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가끔은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아내와 늦은 저녁까지 식탁에 앉아서 맥주 한 잔을 걸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제가 꿈꾸지 못했던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지만 반면에 그럴수록 대표에 대한 제 원망도 커져만 갔습니다. 지금의 대표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몹쓸 짓만 하지 않았어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런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 생각에 가끔 얼굴에 그늘이 지면은 아내는 제가 부모님 생각을 한다는 걸 아는지 저의 어린 시절과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묻곤 했습니다. 당신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다정한 분들이셨지? 우리 부모님? 그렇지.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어. 그리고 두 분도 사이가 아주 좋으셨고 내가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왠지 그랬을 것 같아. 당신이 나나 아이들한테 하는 걸 보면 아버님이 아주 다정한 아버지셨을 것 같거든. 아버님 이야기 좀 해줘. 당신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 그럴 때면 저는 그냥 간단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셨고 어머니 역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요. 아내에게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 죄를 덮어씌워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내막을 전혀 모르는 아내는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곤 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장인어른은 밖에서나 집안에서나 굉장히 강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집에서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은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장모님을 자신의 물건처럼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물론 바람도 끊임없이 피웠고요. 장모님은 결국 아내가 젊었을 때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아내는 그게 다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 역시 저만큼이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아내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부장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다른 임원들은 저를 견제했지만 대표와 대표의 사위인 저에게 이 일을 제기하며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내부에서 승승장구를 했고 올라가서 임원이 되면 그때부터 이 회사를 몰락하게 만들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임원이 되어야 권한이 많아지고 그 사이 많은 정보도 쌓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부장 승진을 한 지 3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 회사에 입사한 지 13년 만에 드디어 복수를 향한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 거죠. 물론 이런 제 계획을 모르는 누군가는 저의 초고속 승진에 불만을 갖기도 했겠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임원이 되고 보니 제 옆에는 어떻게든 줄을 타보려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 계획에 도움이 될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